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70대 환자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가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실려 가신 일이 있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요. 믿기시나요? 예, 맞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검사가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본 건데요. 많은 분들이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검사 자체가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검사는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70대가 넘으면 본인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검사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제 외래에 오신 72세 남자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매년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장천공이라고 해서 대장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요. 1달 넘게 입원하셨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검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75세 여성분이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CT 조영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으셨는데 검진센터에서 권해서 받으신 거였죠. 그런데 검사 후에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응급실로 오셔서 투석을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세요. 검사 한 번 때문에 평생 투석 환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70대 이상 되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천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봐왔고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왜 70대가 넘으면 검사가 위험해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요.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요. 회복력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은 금식을 12시간 해도 괜찮은데요. 70대 분들은 금식만 해도 탈수가 올 수 있어요. 또 조영제라는 검사용 약물도 젊은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령층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조영제 때문에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70대가 넘으면 기대 여명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검사에서 뭔가 발견됐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자체가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 선배님은 올해 76세이신데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대장내시경도 안 받고 종합검진도 안 받으신대요. 대신 기본 혈액검사만 1년에 한 번 하시고 증상 있을 때만 병원 가신다고요. 평생 환자들 진료하시면서 너무 많이 보신 거죠. 검사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0대 이상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내시경입니다. 예, 맞아요. 대장암 검사로 유명한 그 대장내시경이요. 젊었을 때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장 내시경은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 전부터 금식하고요. 장정결제라는 약을 먹어서 설사를 계속 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탈수가 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장정결제를 먹으면 보통 4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이게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정결 과정 중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아요. 검사 자체도 위험합니다. 대장벽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든요. 내시경을 넣다가 장벽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이걸 장천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70대 이상에서 이런 장천공이 생길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5배나 높아요. 그리고 수술 후 회복도 어렵습니다.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에요. 용종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75세에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게 암이 되려면 85세가 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검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의학계에서도 이미 75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병검사로 혈액만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 이건 안전하고 간단하거든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거죠. 대병검사는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이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는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조영제예요. 조영제는 혈관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주사로 넣는 약물인데요. 이게 신장으로 배출되거든요. 70대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영제를 맞으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요. 조영제 유발 신병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장이 망가질 수 있어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건강검진으로 CT 한번 찍었다가 투석 환자가 되신 분들이요.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요. 한 번에 4시간씩 걸려요. 투석 받고 나면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검사 한번 잘못 받아서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영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조영제 없는 검사로 대체해야 해요. 그리고 조영제 알레르기도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나이 들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고 호흡 곤란이 와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기관지가 붓고 숨을 못 쉬게 되면 몇 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CT를 꼭 찍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절대 조영제 CT를 받으시면 안 돼요. 만약 꼭 필요하다면 조영제 없는 CT나 초음파, MRI 같은 다른 검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초음파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조영제 CT만큼 잘 보이거든요. 세 번째는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거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알아보는 검사인데요. 70대 이상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중에 실제로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예요. 심박수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검사거든요. 이 과정에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검사 중에 심근경색이 오거나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넘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일도 많고요. 제 동료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73세 환자분이 운동부와 검사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대요. 다행히 병원에서 검사 중이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셨지만요. 만약 다른 곳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건강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가 거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고령층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양성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추가 검사를 또 받게 되고요.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침습적인 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게 될 수 있어요. 70대 이상은 운동부와 검사 대신에 심장 초음파나 가만히 누워서 찍는 심전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검사들도 심장 상태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동부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장 초음파는 정말 안전하고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이건 암 검사로 유명한데요. 정말 비싸고 정밀한 검사예요. 한 번에 200만 원 넘게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70대 이상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가 너무 민감해서 문제가 없는 걸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작은 이상들이 생깁니다. 염증도 있고요. 작은 혹도 있고요.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PET-CT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러면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요.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조직 검사 하다가 출혈이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인다고 해봐요. 조직 검사하려면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기흉이라고 해서 폐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에 튜브를 넣고 일주일씩 입원해야 합니다. 게다가 PET-CT는 방사선 피폭량이 정말 많아요. 일반 CT의 10배가 넘습니다. 고령층은 회복력이 떨어져서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세포 손상도 더 크고요. 암 발생 위험도 높아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으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PET-CT에서 작은 암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게 치료가 필요한 암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이면 평생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너무 천천히 자라서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발견됐으니까 치료해야 할 것 같고요.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고 하다가 오히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70대 이상은 전신 PET-CT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 CT나 초음파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돈도 아끼고 몸도 지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수면제예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 힘들까봐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시는데요. 70대 이상한테는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맞으면 호흡이 억제돼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는데요. 고령층은 회복이 느립니다. 게다가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면제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드물지만 수면 내시경 후에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78세 남자 환자분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검사는 잘 끝났는데 회복실에서 깨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어요. 다행히 이틀 후에 깨어나셨지만요.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수면제는 혈압을 떨어뜨려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거든요.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고요. 심하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와 혈압약이 상호작용을 해서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내시경 후에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고령층은 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요. 실제로 수면 내시경 받고 집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엉덩이뼈 골절이 생기면 수술받아야 하고요.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가능하면 비수면 내시경을 권합니다. 요즘은 내시경 기계가 정말 좋아져서 비수면으로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면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비수면으로 하면 검사 끝나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고요.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70대 이상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70대 이상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필요한 검사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 혈액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이건 체열만 하면 되니까 안전하고요. 만성질환 관리에 꼭 필요해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액 검사로 당뇨병,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질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혈압 측정이에요.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혈압만 잘 관리해도 큰 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약국에서 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다공증이 빨리 오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방사선 피폭도 거의 없고 간단해요.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거든요. 네 번째는 눈 검사예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게 나이 들면 흔하게 생기거든요. 1년에 한 번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명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검사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5번째는 대변 자멸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에 이걸 받으시면 돼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예요. 만약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고요.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6번째는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요.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보청기를 일찍 착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만 잘 받으셔도 건강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자기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거든요. 첫 번째, 자기관리법은 약 줄이기입니다. 예, 맞아요. 약을 줄이라는 거예요.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수면제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요. 약이 몸에 쌓이는 거죠. 그러면 어지럽고 넘어지기 쉽고요. 기억력도 떨어져요. 주계소고전 12호 59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 드시도록 조정하세요. 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훨씬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잘 안 드시게 되죠. 그런데 영양 부족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져요.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음식들을 몇 끼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훨씬 활력이 생깁니다.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시고요. 아침과 점심을 든든히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와 과일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더 중요해요.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시고요. 밥을 한 공기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공기만 드세요. 대신 반찬을 더 드시고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굶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세요. 3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고령층한테는 더 중요해요. 근육이 있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30번씩 하세요.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한 달 후면 50번도 할 수 있게 돼요. 의자 운동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고요. 집에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도 하시고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근육이 굳지 않게요. 4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고령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탈수가 자주 옵니다. 탈수가 오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고요. 신장에도 안 좋아요. 목이 안 마르더라도 물을 자주 드셔야 해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계산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후에 1컵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요.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세요. 5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당뇨도 악화됩니다. 수면제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게 좋아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시고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잠이 잘 와요. 침대는 잠자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핸드폰 하지 마세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걸 뇌가 기억하게 해야 해요. 6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우울증도 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일주일에 1~2번은 친구나 이웃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이나 식이요법만큼이나 큽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7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고령층한테 낙상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한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그대로 누워 지내시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요. 문턱은 없애고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해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슬리퍼는 벗겨지기 쉬우니까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서 복도에 야간 조명을 켜두시고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한 30초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세요. 8번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세요. 만성질환 관리도 하고요. 약도 점검하고요. 필요한 검사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만 병원 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게 훨씬 좋아요.
주치의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치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뒀다가 진료 때 물어보세요. 주치의는 평생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동반자예요. 자, 그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검진 권유를 받더라도 무조건 다 받지 마세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고가 패키지는 대부분 불필요한 검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둘째, 증상이 없는데 검사하지 마세요.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아무 증상 없는데 여기저기 검사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추가 검사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검사의 캐스케이드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셋째, 인터넷이나 TV 건강 프로그램을 맹신하지 마세요. 거기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얘기고요. 개인차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조언은 주치의 선생님한테서 들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조심하세요. 특히 간이나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가족들이 권하는 검사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검진 패키지를 선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마운 마음은 받도에 실제로 받을 검사는 선택하셔야 해요. 가족들한테 오늘 이 영상 내용을 설명해 드리세요. 효도는 검사가 아니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라고요. 다섯째, 동네 친구들이 받았다고 따라서 받지 마세요. 각자 건강 상태가 다르거든요. 친구는 괜찮았는데 여러분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세요. 여섯째,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조금 이상하다고 나와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정상 수치도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나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일곱째, 건강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에 맞게 적당히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 수치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70대가 넘으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 기억하시죠? 대장 내시경, CT 조영제 검사, 운동부와 심전도, 전신 PET, CT, 수면 내시경이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젊었을 때는 유용하지만 고령층한테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대신 안전한 기본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약을 줄이고 단백질 잘 드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잘 주무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낙상 조심하시고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이 8가지가 어떤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영상 공유를 통해 많이 알리셔서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